옛날 하늘나라에 옥황상제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아주 이쁜 직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직녀는 얼굴도 예쁘고 배를 짜는 솜씨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루는 직녀야, 너의 배 짜는 솜씨는 정말 훌륭하구나. 그나저나 이제 너도 성인이 다 되었으니 하늘 아래 세상 구경도 해야 하지 않겠니? 정말요? 저도 하늘 아래 사람 사는 곳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 내일 하늘 아래 사람 사는 곳을 구경하고 오너라. 내가 특별히 허락해주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리하여 직녀는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녀는 너무나 신기하였습니다. 높이 솟은 산과 넓은 바다,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 직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직녀가 한참 세상 구경을 하던 중 소를 키우는 견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누구시기에? 아니, 저 여인은 세상에... 둘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서로의 짝임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은 금방 정이 들었고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한편 옥황상제는 직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녀는 어디서 무얼 하기에 이렇게 늦는가? 어서 불러오너라. 직녀는 옥황상제에게 불려갔습니다. 아버님, 대체 세상 구경하는데 왜 이리 늦는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그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니, 대체 그 남자가 누구더냐? 어떤 남자이기에 우리 직녀의 맘에 쏙 들었을꼬? 소를 모는 일을 합니다. 견우라는 이름의 남자이옵니다. 무엇이? 소를 모라? 아니 어찌하여 소를 모는 남자를 택했느냐? 넌 옥황상제의 딸이다. 알겠냐? 그래도 전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있사옵니다. 이런, 안 되겠군. 여봐라, 견우와 직녀를 지금 당장 은하수 동쪽과 서쪽 끝으로 보내 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라. 예, 마마. 결국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 직녀님은 잘 계신 걸까? 직녀님이 너무 보고 싶구나. 견우님은 날 잊으신 건 아니겠지? 너무나 그립구나. 서로 볼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둘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아래는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 비가 되어 매년 7월 7석이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려 결국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을 알고 있는 까치와 까마귀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을 줄이야. 어떻게든 그 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맞아. 우리가 견우와 직녀를 도와주자.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서로 꼬리를 물어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밟고 그 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결국 까마귀와 까치들은 7월 칠석날 은하수에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7월 칠석,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까마귀가 직녀에게 말했습니다. 직녀님, 어서 저희를 밟고 건너가세요. 가서 견우님을 만나세요. 까치도 말했습니다. 견우님, 저희를 밟고 어서 직녀님을 만나러 가세요. 아, 고맙구나. 어쩜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다니. 견우는 감탄하였습니다. 그래, 어서 직녀님을 만나러 가야겠어.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만나 얼싸 안았습니다. 직녀님,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견우님,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날이 생기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둘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견우와 직녀는 7월 칠석이 되면 둘만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날은 많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죠. 7월 칠석날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가 벗겨지는 건 견우와 직녀가 까치와 까마귀를 밟고 지나가기 때문이랍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진나라 왕이었던 시황제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인 호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왕실은 뒤숭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호해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이도 너무 어리고 총명하지도 못하니. 더군다나 호해를 제거하기 위해 너도 나도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호해는 아직 왕이 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환관 조고가 교묘히 호해왕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음모를 만들었고 호해왕 앞에서는 마치 호해왕에게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조고는 자신의 라이벌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 계획대로 다 되어가는군. 좀 더 있으면 호해왕의 자리도 나의 것이 될 것이야. 그나저나 지금도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텐데 누가 나를 반대하는 놈들인지 무슨 수로 알아낼까? 아, 그래. 조고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잡아다가 호해왕에게 가져갔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를 위해서 이렇게 말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저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엥? 이보게, 이건 사슴이잖소. 갑자기 무슨 말이라니? 아니옵니다. 이건 분명 말이옵니다. 어허, 왕은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들 보시오. 이것이 사슴인가 말인가? 그러자 신하들은 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사슴이었지만 조고의 잔인한 권력에 누구도 감히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중 2명만이 사슴이라 말했습니다. 조고는 자기 말에 반대한, 즉 사슴이라고 말한 자들을 정확히 기억해내고 있다가 결국 그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후 궁정에서는 조고의 말에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가리킬 지, 사슴 록, 할 위, 말 마, 지록 위 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간사한 깨로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마을에 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갑자기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쥐들이 살기가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이러다가 고양이한테 전부 잡아먹히겠어요. 쥐들이 모인 이유는 쥐가 고양이에게 자주 잡히자 견디다 못한 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쥐들은 서로 지혜를 짜내어 고양이가 오는 것을 미리 알아내는 방법을 궁리하였으나 좋은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쥐 한 마리가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나섰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을 하나 말할게요.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 놓으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리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쥐들은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감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쥐가 그렇다면 누가 고양이에게 가서 목에다 방울을 달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라도 그 누구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보고만 있다면 결코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공주를 알 수 있는 방법. 과연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한 나라에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공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구나. 왕자는 많은 공주들을 만나보았지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공주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주도 아니면서 공주인 척하는 가짜들도 많았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는 에휴, 대체 언제쯤 공주다운 공주를 얻을 수 있을지. 왕자의 부모님도 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몰아치고 폭풍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아니, 날씨가 갑자기 왜 이러지? 바로 그때 궁전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이 내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댁은 누구요? 전 이웃나라 공주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길래 갈 곳이 없어서.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들어오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소파에 잠시 앉아 계시오. 하인은 왕자에게 갔습니다. 왕자님, 이웃나라 공주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잠시 우리 궁전에 들렀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인사를 좀 해야겠어요. 왕자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왕자는 소파에 앉아있는 공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이럴 수가. 아, 안녕하세요. 전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로의 눈을 보는 순간 자신의 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된 왕자의 어머니는 서로가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이웃나라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았네요. 목욕탕에 따뜻한 물을 받아놨습니다. 어서 목욕하세요. 목욕을 다 마치고 침실로 가서 눈을 좀 붙이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간 사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가서 매트리스 20개와 누비 이불 20개를 당장 가져와라. 그리고 매트리스 아래에 마른 콩을 놓아라. 그런 다음 나머지 19개의 매트리스를 차곡차곡 쌓아 20개의 깃털 누비 이불을 매트리스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알겠느냐? 네. 자, 이제 우리는 그녀가 잠을 잘 자는지 보기만 하면 돼.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왕자와 왕자의 부모님, 그리고 이웃나라 공주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자의 어머니가 이웃나라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요? 잠을 편하게 자지 못했습니다. 제 침대에 작은 덩어리의 돌이 있더군요. 밤새도록 그것을 굴리느라 저는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답니다. 왕자의 부모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진정한 공주만이 20겹의 매트리스와 20겹의 누비 이불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정말로 기뻤고 이웃나라 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했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 중국에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손권이 황제로 있을 당시 여몽은 나라를 지키는 용맹한 장군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몽에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몽은 전투에만 능할 뿐 배움이 짧아 무식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의 왕 손건이 여몽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여몽, 자네는 정말 유능한 장군이요.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있어. 전투를 하는 데에도 학문은 필요한 것이요. 배움의 지식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오. 여몽은 왕 송곤에게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여몽은 학문의 그 어떤 순간에도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몽의 학문 실력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몽의 오랜 친구 노숙이 여몽을 찾아왔습니다. 노숙은 여몽과 상의할 일이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노숙은 너무 놀라 여몽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언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나? 여몽이 대답했습니다. 하하하하, 전투만 잘하면 뭐하나? 학문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나? 이후에도 여몽은 계속해서 학문에 매진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장군이 되었답니다. 비빌 괄, 눈 목, 서로 상, 대할 대, 괄목 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었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어느 구두쇠 집안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집안의 그 며느리인지 잘 들어보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집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 것 없이 온 집안 사람들이 돈을 무척이나 아껴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생선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생선 사세요.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생선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구두쇠네 며느리가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생선 장수, 어디 그 생선 좀 구경합시다. 어디? 네, 아주 싱싱한 겁니다. 생선 장수가 지게를 내려놓고 생선 상자를 그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두쇠 집안의 며느리는 두 손으로 생선을 주물럭 주물럭 만지며
값을 묻고 흥정을 하더니 비싸서 안 사겠다고 그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까 생선을 만진 그 비릿한 손을 찌개 그릇에다가 말끔히 씻어 넣어 찌개를 끓였습니다. 생선을 샀다면 내가 구두쇠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지. 이렇게 생선찌개를 끓여서 그 찌개를 시아버지의 밥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찌개를 드시더니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주 맛있구나. 뭘 넣어서 끓였느냐? 그러자 며느리는 아까 자기가 했던 그대로를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자 시아버지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야, 그 손을 찌개 그릇에 씻어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우물에다 씻어 넣었어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그 비릿한 손을 우리 집 우물에 씻었으면 1년 내내 생선찌개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너의 그 비린 손을 우물에 넣지 않고 찌개 그릇에 넣었으니 이번만 먹고 끝이 아니겠느냐. 며느리는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옛날 중국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고 말솜씨가 뛰어나서 왕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런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구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저 구런이란 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왕은 왜 저 구런이란 사람만 감싸고 도는 거지? 얼마 뒤 구런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결국 구런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차 있는 사람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구런이라는 자를 조심하시옵소서. 그 자는 자신의 머리만 믿고 폐하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구런이란 자는 저에게 있어 충신인데. 나쁜 마음을 가진 신하들은 왕의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구런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왕은 구런을 멀리하게 되었고 구런과 왕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왕은 구런을 찾으려 했으나 구런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결국 구런은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런은 생각했습니다. 간신들의 온갖 아첨으로 왕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 이렇게 원통할 수가. 구런은 비통한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길게 한숨을 쉬고 눈물을 닦으며 인생의 어려운 마음을 슬퍼하노라. 그러나 옳다고 믿는 내 마음은 비록 9번 죽을지라도 오히려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9, 죽을 4, 한 1, 날 생, 9, 4, 1 생. 구런의 시 이소에 나오는 말로써
9번 죽어서 한 번을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아직 후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간신히 살아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아주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치를 잘 해보려 했건만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이웃 나라를 정복하지 않으면 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 어허. 왕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왕은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충신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지난 몇 달 동안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나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소. 하지만 천하통일을 이루는 데에는 용기와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모자라오. 만약 실패하면 어찌할까 늘 걱정 속에 살고 있소. 그러자 충신이 이야기했습니다. 전하, 이 일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랑이 등에 탄 이상 도중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음먹은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후 왕은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았고 결국 천하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말탈기, 범호, 의지, 형세세,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세라는 말로써 일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꽤 많은 여우가 까마귀에게 칭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봐요. 어느 날 까마귀가 숲속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다. 어디 먹을 거 있나 찾아봐야지. 한참 숲속의 하늘을 날아다닌 까마귀는 우연히 고깃덩어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응? 이런 행운이.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해결되는구나. 까마귀는 고깃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편안히 점심을 먹어볼까? 까마귀는 고깃덩어리를 덥석 입에 물렸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때 야! 까마귀야! 안녕? 나무 아래에서 여우가 까마귀를 불렀습니다. 까마귀야! 좀 전에 숲속 친구들한테 너희 얘기 들었어. 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까마귀는 멀뚱히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노래를 듣고 싶어. 좀 불러주면 안 돼? 까마귀는 무시하고 그냥 고깃덩어리를 먹으려 하는데
까마귀야, 노래 부르면서 고기 먹는 모습은 더 멋있을 것 같아. 정말? 내 노래? 그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깃 덩어리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까마귀야, 고마워. 고기 잘 먹을게. 그렇습니다. 여우는 처음부터 까마귀의 고깃 덩어리를 노리고 까마귀의 입에서 고깃 덩어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생각이었답니다. 결국 까마귀는 점심을 굶어야 했답니다. 개구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어른이 되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아요.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사슴, 토끼, 개구리가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어른이라 하며 먼저 먹으려 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보다 어른이야. 뭔 소리여? 참나, 내가 위지? 진짜 어이가 없구나. 이들의 다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셋은 자기가 왜 나이가 많은지 확실한 설명을 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이 먼저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사슴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길 때 하늘에 별을 수놓는 일을 했어. 알겠니? 그러자 토끼가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사슴이 별을 수놓을 때 썼던 사다리의 재료라고. 알기는 알아? 참. 그러자 옆에서 개구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개구리야, 넌 왜 울어? 나한테 아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심은 나무로 별을 수놓을 때 쓰는 망치자루와 해와 달을 하늘에 박을 때의 망치자루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아이 셋이 다 죽었지 뭐야. 에휴, 불쌍한 것들. 결국 꽤 많은 개구리가 이겨서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답니다. 여우는 참으로 꾀가 많은 동물입니다. 과연 어떤 꾀를 부렸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고양이와 개가 어느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먼저 찾았어. 그럼 뭐해? 내가 먼저 물었잖아. 그러니까 내 거지. 서로 이렇게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 광경을 여우가 보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친구끼리 그렇게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 이 고양이가 욕심이 너무 많어. 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만. 그럼 이렇게 하자. 고기를 반으로 잘라. 그래서 나누면 되지. 그래, 그게 낫겠다. 여우는 저울을 가져와 고기를 반으로 잘라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반으로 딱 나눴으니 하나씩 가져가.
아닌 것 같은데? 살짝 고양이께 더 많은 것 같아. 그래? 그럼 잠깐만. 여우가 고양이 고기를 한 입 베어 먹고 나서 이제 됐지? 그러자 옆에 있던 고양이가 아니, 저 개가 가진 고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잘 보라고. 그래? 그럼 여우는 이번에 개의 고기를 한 입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와 고양이는 또다시 다투었고 결국 고기는 여우의 뱃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로가 화려한 옷을 입고 공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자로야, 너의 옷이 왜 이리 화려하냐? 그러자 자로는 혹시 이 옷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요? 공자는 자로에게 말하길, 자로야, 옛날 강은 민산으로부터 흘러내려왔다. 그런데 그 강이 시작될 때는 아주 적은 양이어서 고작 술잔에 넘칠 정도였지. 그러나 그것이 흘러내려 강을 이루어서는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널 수 없게 되었느니라. 이는 오직 하류에 물이 많아서겠느냐? 옷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옷을 입으니 얼굴빛이 달떠 있어 장차 누가 너에게 잘못을 따져 묻고 올바른 충고를 하겠느냐? 신중한 사람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또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뽐내지 아니한다. 넘칠 남, 술잔상, 남상. 군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새라는 동물은 당나귀와 말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입니다. 노새는 말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었지만 힘이 아주 세고 끈기가 있는 동물입니다. 어느 날 노새 한 마리가 마을에서 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노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 노새야, 넌 좋겠다. 너희 어머니가 말이지? 달리기 잘하는 말. 말은 상당히 빠르잖아. 너의 조상은 대대로 빠르기 때문에 너도 빠를 테니 얼마나 좋니? 노새가 대답했습니다. 하기야, 그건 그래. 노새는 자기의 조상이 아주 빠르게 달리던 말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새는 말처럼 먹고 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달리기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강아지가 노새를 찾아왔습니다. 얘 노새야, 마을에서 달리기 경주를 한대. 너 참가할 거지? 넌 누구보다 빠를 거야. 힘도 세졌잖아. 노새가 말했습니다. 헤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노새는 당연히 자기가 그
그 어떤 동물보다 빠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참가하게 된 달리기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자 노새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노새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른 말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안 되겠어. 힘을 더 내야지. 노새는 다른 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말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경주가 거의 끝나갈 때 지칠 대로 지쳐버린 노새는 갑자기 자기의 아버지가 사실은 당나귀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옛날 중국에 장공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즐겨 했습니다. 그날도 사냥을 하기 위해 마부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사냥을 갈 테니 어서 수레를 출발시키게. 수레를 타고 한참을 가던 중 수레 앞으로 아주 작은 곤충 하나가 두 발을 세우고 마치 수레바퀴를 치려는 듯 당당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공이 그 모습을 보고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수레 앞에 저 작은 곤충은 뭔가? 마부가 말하길, 네, 당낭이라는 곤충입니다. 사마귀의 일종이죠. 저 당낭은 먹잇감을 보면 공격하려고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도 모르면서 무조건 덤벼들곤 하죠. 장공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나. 비록 곤충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아주 용맹한 장군이 되었을 게다. 여보게, 우리가 수레를 돌려 피해가도록 하지. 마부는 장공의 명령에 따라 당낭을 피해 수레를 몰고 갔답니다. 사마귀 당, 사마귀 랑, 막을 거, 바퀴자국 철, 당낭 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제 힘은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에게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돼지의 삶.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옛날 어느 집에 돼지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돼지는 돼지 우리 속에 늘 갇혀서 어두운 곳에 살았습니다. 난 왜 맨날 어두운 곳에 살지? 저 밖에 있는 개는 주인한테 이쁨 받으며 잘 사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돼지는 개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너에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 나한테? 뭔데? 뭐든 물어봐. 어떻게 하면 너처럼 주인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거니? 나도 이 답답한 돼지 우리 속을 벗어나고 싶어. 밤마다 난 계속 짖었어.
주인님의 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인님이 날 이뻐해 주시던데? 아, 그래? 알았다. 고마워. 그날부터 밤마다 돼지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주인이 돼지를 보러 왔습니다. 대체 이 돼지가 왜 이러지? 아유. 주인은 돼지 병을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더욱 소리쳤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자기를 이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도 병을 알 수 없다 하니 주인은 결국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군. 도살장으로 보내는 수밖에. 돼지는 그날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주인과 그 옆에 개를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돼지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를 다 알고 있죠? 루돌프 사슴이 외톨이에서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슴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루돌프라는 사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돌프는 유난히 코가 빨갰습니다. 야, 저 사슴 좀 봐. 저 사슴이 루돌프 맞지? 저 사슴은 왜 저렇게 코가 빨갛지? 맞아. 너무 웃기게 생겼어. 못생긴 빨간 코 때문에 외톨이가 되어 외롭게 살고 있는 루돌프. 난 왜 코가 이렇게 빨간색일까? 나도 다른 사슴들처럼 코가 평범했으면 좋겠어. 루돌프는 늘 외톨이로 지내면서 자기 코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난 산타입니다. 썰매를 끌어줄 사슴들을 찾고 있어요. 희망하는 사슴들이 있나요? 그러자 사슴들은 당연히 썰매를 끌어들여야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좋은 일이잖아요. 많은 사슴들은 너도 나도 썰매를 끌기 원했습니다. 그 사슴들 중에는 루돌프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슴들은 아니 넌 루돌프잖아. 너도 썰매를 끌겠다고? 나도 썰매를 잘 끌 수 있어.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네 코에 불 날 것 같은데? 사슴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산타는 루돌프를 눈여겨보았고 다른 사슴들이 놀려대던 그의 빨간 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산타는 루돌프를 비롯하여 많은 사슴들과 썰매를 타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 도무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큰일이군. 안개가 이렇게 짙게 깔리면 썰매를 끌 수가 없는데. 사슴들 모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루돌프가 나섰습니다. 제가 앞에서 썰매를 끌어볼게요. 그래, 루돌프, 너의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보렴. 결국 루돌프는 맨 앞에서 썰매와 산타 그리고 다른 사슴들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야, 코가 빨간 건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루돌프가 아니었으면 우린 썰매를 끌지 못했을 거야. 고맙다, 루돌프. 아니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 후 루돌프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옛날 아주 못된 사람이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때가 되었지만 그는 친구에게 돈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사람은 친구에게 빌린 돈을 떼어먹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화가 난 친구는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못된 사람은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못된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은 너무 창피하고 힘들고 어떡하지? 그래, 그냥 시골로 도망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어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몰래 도시를 벗어나려 시골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막 벗어나려고 할 때 그는 성문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못된 사람은 그 남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못된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딜 그렇게 가시나요? 그러자 다리를 저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맹세의 신이요. 맹세를 어긴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합니다. 나는 지금 거짓 맹세를 하고 신의 일을 저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시골로 향하고 있소. 욕심 많은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이 도시로 돌아오게 되나요? 30년이나 40년 후가 아닐까요? 맹세의 신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의 돈을 빌렸던 못된 사람은 곧바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맹세의 신이 도시로 다시 오려면 3, 40년이 걸린다니 못된 사람은 마음 놓고 거짓 맹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못된 남자는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못된 남자는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맹세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맹세의 신은 못된 남자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이놈, 따라와! 맹세의 신은 못된 남자를 남떨어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이나 40년 후에 돌아온다 해놓고는 하루 만에 다시 오다니. 이럴 수가. 맹세의 씨는 못된 남자를 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날로 반드시 돌아온다. 하하하하하하.